여러분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건강 상식 아직도 전부 그대로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잘못된 건강 상식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건강법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무조건 물 2리터씩 마셔야 한다. 정답은 X.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기준이 아니에요. 신장 기능 약한 사람은 수분 과잉으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법은 갈증 느끼기 전 소량씩 자주 마시고 물보다 국, 과일, 야채에 포함된 수분도 체크해줍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랑이면 적절해요. 우유를 많이 마셔야 뼈가 튼튼하다. 우유가 오히려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부 연구에서 우유 속 동물성 단백질은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에게 과도한 우유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건강법은 우유 대신 칼슘과 비타민 D 함께 섭취하고 멸치, 두부, 시금치, 연어, 표고버섯 등 식물성과 해산물로 균형 잡힌 섭취가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1만 보 걷기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 습관 무릎 건강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하루 6,000보 이상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딱딱한 아스팔트 위 걷기 경사로 오래 걷기는 무릎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이 쌓이면서 연골이 닳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걷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력 운동과 걷기를 병행하고 무릎 보호대 착용하여 연골을 보호해주세요. 딱딱한 바닥보다 실내 운동기구나 평지 걷기가 더 좋습니다. 샐러드 먹으면 살 빠진다. 점심은 샐러드로만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샐러드가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샐러드 자체는 저칼로리지만 드레싱이 문제입니다. 상큼한 드레싱 한 숟갈에 설탕과 소금, 지방이 잔뜩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결국 건강을 위해 먹는 샐러드가 고열량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들기름이나 식초를 활용한 간단한 드레싱이나 아예 드레싱을 빼고 먹는 게 더 낫습니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등 단백질을 함께 넣어 포만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과일 한 조각. 아침에 과일 한 조각 상큼하다고 좋아하셨죠? 하지만 공복과일, 특히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죠. 실제로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과일은 식후 간식 또는 식사에 곁들이는 게 권장됩니다. 과일은 식사 중간이나 간식으로 섬유질 많은 과일인 사과, 자두, 베리류 위주로 골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무조건 매일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비타민 매일 먹고 계신가요? 근데 효과 없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은 제대로 흡수되지도 않고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어, D, E, K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낮고 비타민 C, B군은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아 과다 복용에도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특정 질환이 없다면 영양제보단 식사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고 복용한다면 식후나 흡수 잘 되는 시간대에 맞춰야 합니다. 지용성은 식사 직후, 수용성은 아침 또는 운동 전에 드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유는 여성 호르몬 보충에 좋다? 여성 호르몬 보충에 좋다고 해서 매일 두유 챙겨 드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두유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해요. 두유는 하루 한 잔 정도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하라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7가지 중 한 가지라도 실천 중이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꿔보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건강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